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여유자금이 좀 생겼는데 가지고 있는 대출 중에 어떤 것을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대출금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잘 갖고 있는 것인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좀 빨리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대출금 이 갚는 순서하고, 그리고 빨리 갚는 방법, 사실 빨리 갚는 방법은 돈이 뚝 떨어져 팍 갚아버리면 끝나겠지만 그게 아닌 내 순수 소득으로만 가지고 빨리 갚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크게 금융사로 나눠보자면 은행이 있고, 그리고 보험사가 있고, 그리고 상호금융이 있고, 상호금융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여기 카드론하고, 그리고 현금 서비스죠. 현금 서비스.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대부업.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들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군데. 여기서 또 뭐 지점마다 나눠지고 뭐마다 나눠지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대출금을 갚는 순서. 대출금 갚는 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예요. 이자가 높은 것부터.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줄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자 높은 것부터 갚는 게 가장 우선인데, 저의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는 현금 서비스입니다. 뭐 현금 서비스 자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자 굉장히 높아요. 얘도 뭐 사실 대부업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거의 대부업 수준이에요. 뭐 금리 차이 나봤자 1, 2%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왜 대부업이 아닌 현금 서비스를 먼저 얘기를 하느냐? 어찌됐든 대출을 갚으면서 내 신용도에도 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가 갚는다고 해서 갑자기 신용도가 확 올라간다, 그러진 않아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데, 왜 현금 서비스냐면 신용 점수는 못 올린 망정 하락은 시키지 말자 이거죠. 현금 서비스 보세요. 매달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돌려막기 하신 분들 쓸 때마다 신규 대출이 발생해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자도 높고 특히나 내 신용에도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부터 갚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업, 이게 첫 번째, 이게 대부업이 두 번째, 뭐 이자가 가장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캐피탈하고 저축은행하고 이 카드론이죠. 얘네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역시도 이자 높은 것부터 갚아야겠지만, 뭐 이자가 예를 들어서 다 비슷해. 그냥 셋 다 비슷해. 그럼 뭐부터 갚아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용이고, 두 번째는 납입금액이에요. 첫 번째, 내 신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부터 갖고 싶다면 저축은행 갖고, 그 다음 캐피탈 갖고, 그 다음 카드론이에요. 그만큼 신용점수, 카드론 받을 때, 캐피탈 받을 때, 저축은행 받을 때 신용점수 하락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을 생각하면 저축은행, 그 다음 캐피탈, 그 다음 카드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자가 다 비슷하다고 예를 들었죠. 가정을 했죠. 그런데 내가 카드론 한 건, 캐피탈 한 건, 저축은행 한 건씩만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 똑같은 이자라면 이 순서대로 갚으면 되겠지만, 내가 카드론은 두 건이고 얘는 두 건이고
뭐 얘는 뭐 얘도 2건이고 얘도 뭐 2건이고 아니면 3건이고 4건이고 한다 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비슷한 이자다. 아니 좀 더 낮더라도 1, 2% 정도 낮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출 건수를 줄이는 것, 건수를 줄이는 것을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자, 건수를 줄이면은 신용점수가 제가 더 빨리 오른다겠죠. 당연히 신용점수가 오르는 효과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월 불이익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건수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매달 내는 금액은 똑같아요. 어차피 매달 내야 돼, 돈은. 그런데 건수가 적은 것부터 얼른 갚아버리면 이 것은 이제 안 내도 되잖아. 그만큼 지금까지 내왔던 이 금액은 여유자금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 여유자금으로 다른 걸 또 빨리 갚을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이자 차이가 얘는 이자가 1% 더 낮으니까 얘는 이자가 1% 더 높으니까 이 1, 2%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 이게 뭐 몇 천만 원? 몇 억?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아주 커버리면은 그러면 모르겠지만 거의 뭐 1,000만 원 이하 100만 단위는 1, 2%면 크게 의미 없어요. 뭐 한 달에 이자 더 많이 내봤자 1, 2만 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수준이면 차라리 건수를 줄여가지고 납입금액을 빨리 줄여서 다른 것들을 더 빨리 갚아 나가자. 그 의미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상호금융이나 보험사, 얘네들은 이자가 높은 것부터 상환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상환할 게 은행이죠. 대출은 항상 은행은 한 건씩은 1금융권 대출은 하나씩 껴있는 게 신용이 좀 더 도움이 돼요. 1금융권이 아예 없는 분하고 1금융권이 하나 있는 분하고는 신용점수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굳이 따지자면 1번,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하지만 3, 4, 5번은 대출 금액이 적은 것부터, 비슷한 이자라면 금액이 적은 것부터 건수를 일단 없애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출금을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빨리 갚는 방법, 이건 참 애매해요. 뭐 돈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내 그냥 고정된 수익으로 매달 갚아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갚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일단은 현금 서비스는 얘는 무조건 얘는 첫 번째, 따질 것도 없어. 얘는 무조건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또 대부업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아까 얘네들 얘기할 때 건수 없애라 했죠. 똑같아요. 대출 건수예요. 건수를 줄여야 돼, 무조건. 아까하고 하는 얘기, 좀 전에 대출 갚는 순서하고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건수를 예를 들어서 건수가 5건이야. 5건 있고 똑같이 5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자가 높은 것부터 줄여나가고 있고, 이 사람은 대출 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아 나가고 있다면, 결국에 가서는 누가 더 대출을 빨리 갚느냐? 바로 대출 건수를 하락시키신 분이 더 빨리 갚아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일단 하나를 갚아버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대출 이만큼 나가, 납입금액이. 근데 이게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다 쳐요. 건수를 이걸 갚아버려요. 여기를 한 건을 줄여. 그러면 지금까지 냈던 이 금액 있잖아. 이 금액이 이제 내 여유자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이제 잘 활용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짝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술 한 잔 더 먹어버리고, 못 샀던 옷 하나 더 사고 이래버리면은 뭐 의미 없고, 그러면 빨리 갚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 자, 이 여유자금을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하신 분들, 내가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 돈이 남았다, 3, 40만 원 남았다. 그러면 그 다음 대출, 얘를 갖다가 부분 중도 상환을 하는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해갖고, 나 이번 달에 원금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여기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 원금 상환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납입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50만 원어치 납입금액이 줄어들어. 그러면 여유자금은 한 건 줄였을 때 이만큼이었지만, 얘를 일부 상환했기 때문에 이만큼으로 늘어나요.
또 좀 줄이고 나면 또 늘어나고 또 줄이면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자금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금액으로 또 다른 것도 또 상환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 매달 이렇게 하시고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귀찮거나 아니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아니면 통장에 돈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써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는 1년 적금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뭐 이보다 더 짧게 6개월짜리가 있다면 6개월짜리도 괜찮아요. 자, 1년 동안 내가 한 달에 여유자금이 30만 원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360만 원이잖아. 36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부분 중도 상환해버려 또 이만큼. 그러면 이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 납입 금액은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내 여유자금 이만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1년 처음 시기에 30만 원을 내가 적금을 들었는데 내가 1년 후에 이만큼을 상환했더니만 여유자금이 이제 40만 원이 생기네? 그럼 40만 원씩 또 적금을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480만 원. 그러면 1년 지나면 이만큼을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여유자금은 이만큼 늘어나게 돼. 그 다음에 50만 원 늘어나네? 그럼 50만 원 적금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분 중도 상환을 해 나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뭐 얘는 5년, 얘는 뭐 7년, 얘는 6년, 얘는 4년, 얘는 3년 대출 금액이 상환 기간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갚아 나간다면 가장 긴 게 7년이라고 쳤을 때 7년 안에 7년 되기 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계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짧게는 절반이면 끝나버린다고. 그만큼 상환 기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빚쟁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좀 생겼다고 한 잔 더 먹고 옷 하나 사입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빚을 전부 다 갚기 전에는 나는 빚쟁이다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꾹꾹 참고 버텨서 대출금 갚는데 가장 우선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돈을 내려주지 않고 내 소득으로만 갚는다면 이렇게 해서 갚아나간다면 가장 빨리 갚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